생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녀석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통틀어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 붕어. 잘생겼죠? 이렇게 큰 걸 잡아야 신나요. 그리고 바다에도 붕어가 삽니다. 잡았습니다. 망상합니다. 작은 주둥이에 큰 눈, 통통하면서도 납작한 몸매가 영락없이 붕어를 닮아 바다의 붕어라 불리죠. 감성돔이랑 같이 구워 먹으면 거의 뭐 감성돔보다 더 맛이 더 잘 나는 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김새만큼이나 닮은 듯 다른 두 생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한강과 팔당호를 끼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분원마을. 지명보다 붕어집 마을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한때 60개 넘는 붕어 요리 전문점이 들어차 있었지만 지금은 20개 정도가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산모는 물론이고 기운이 떨어졌거나 입맛이 없을 때 약 대신 찾게 되는 붕어 요리. 강변이나 둔벙을 뛰어다니며 붕어를 잡던 어릴 적 추억 역시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 맛을 못 잊어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붕어의 참맛은 먹어본 사람만 알듯이 우리가 저렇게 시골에서부터 잡아서 먹었을 때하고 그 맛을 못 잊어서 먹는 것 같아요. 붕어는 비린 맛이 강해 꺼린다는 사람들도 이곳의 붕어 요리를 맛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데요. 매일매일 싱싱한 붕어를 잡아 요리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없고 맛이 좋답니다. 첫째는 붕어가 싱싱해야 돼요. 붕어 자체가 냉동실에 들어갔거나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일단 비린내가 나거든요. 붕어는 주로 찜으로 즐기는데 맛있는 붕어찜의 첫 번째 조건이 싱싱한 붕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시래기. 시래기를 붕어에 같이 곁들여서 넣거든요. 붕어에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좀 느끼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시래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느끼한 맛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붕어찜을 해서 손님이 드시면 붕어 비린내 난다는 얘기는 없으세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붕어와 시래기 넣고 팔팔 끓여준 다음 특제 양념과 갖은 채소를 넣어주면 시래기 붕어찜 완성. 허준의 동의보감, 서유구의 나노 어묵지 등에서도 비늘이 황금빛이며 맛이 좋다,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한다며 붕어의 맛과 영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달아났던 입맛은 물론 기운까지 단박에 돌아오는 맛입니다. 여기는 냄비도 큰 만큼을 붕어로 꽉 차게 해줘가지고 크고 알도 좀 많이 좀 차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주 기대만큼 맛있네요. 어젯밤에 술 한잔 먹었는데 가슴을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 촉감? 부드럽고 맛있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좋네요. 붕어는 늪, 저수지, 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물이 맑은 남한강에 사는 녀석들이 유난히 씨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전날 저녁에 그물을 던져놓고 다음날 아침에 거두면 녀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물 거두러 갈 거거든요. 한번 보셔요. 고기가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많이 걸렸어야 좋은데. 바람과 달리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오는데요. 그때 네, 나왔어요. 고기차. 아, 드디어 붕어가 등장했습니다. 붕어 걸렸다. 겨울은 붕어 얼굴 보기 어려운 계절이죠. 얼음이랑 같이 따라오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얘네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아, 고기도 안 나오네. 큰일 났네. 5월부터 7월까지 산란을 하는 붕어는 가을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데요.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수심이 깊은 은닉처에 숨어 월동하듯 움직이지 않고 몸을 불립니다. 덕분에 이맘때면 1년 중 가장 통통한 붕어를 만날 수 있죠. 저희 이렇게 큰 붕어들이 이렇게 잘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시. 이건 완전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생겼어요. 저는 붕어만 보면 완전히 신나요. 움직임이 없어 잡기 힘들지만 잡았다 하면 월척 수준인 겨울 붕어. 살만큼이나 맛도 꽉 차 있어 붕어 맛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겨울 붕어를 최고로 친답니다. 겨울에가 최고 맛있어요. 그럼 여름에 또 손님 붕어집 맛없다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요. 원래는 찬바람 날 때가 육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바다의 붕어 역시 지금이 제철입니다. 방파제나 연안, 갯바위 등 안방 낚시터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망상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겨울철 대표적인 바다낚시 대상 어종으로 꼽히는 녀석이죠. 지금 저희는 일단 망사섬이라고 망상어가 많이 잡히는 섬이라고 이제 망사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바다의 붕어라는 별명이 절로 이해되는 생김새. 납작하고 통통한 몸매에 작은 입까지 붕어와 똑 닮았지만 망상어는 해조류가 발달한 연안에 서식하는 엄연한 바닷물고기입니다. 망상어를 이제 바다의 붕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해와 남해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낚시를 입문을 하는 그런 이 초보 낚시꾼과 일반인들 가족 단위 낚시꾼들에게 손쉽게 특별한 기술 없이 이렇게 쉽게 낚아낼 수 있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김새는 물론 어디서나 흔하게 잡히는 점까지 붕어와 닮은 망상어는 농어목 망상어과에 속하는 녀석으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이 아닌 생활 낚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보단 낚시꾼들 사이에서 더욱 익숙한 생선이죠. 채비는 오늘은 이제 보통 감성돔 채비로 할 겁니다. 예, 저무력 이제 반유동으로 해서 감성돔하고 이제 망상하고 같이 노려볼 거예요. 초보, 베테랑,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잘 잡혀주기로 유명한 망상어. 하지만 사실 망상어를 기다리는 낚시꾼은 거의 없습니다. 감성돔을 잡으려다 뜻하지 않게 올라오는 손님 고기인 셈이죠. 그 망상어만을 목표로 해서 잡으시는 분이 좀 있나요? 그래 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 어종을 잡으려고 목표 주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을 들어 봤습니다. 미끼를 축내는 천덕꾸러기. 손맛만 보는 고기 취급을 받는 망상어. 망상어입니다. 붕어는 1년 365일 사랑받는데 대체 왜 망상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은 딱 좋은데 수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살이 물러가지고 맛이 뭐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뭐 겨울에 한산도나 이런 데 캠핑 가보면 같이 감성돔이랑 같이 구워 먹으면 거의 뭐 감성돔보다 더 맛이 더 잘 나는 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다대포에 오신 분들도 망상어 잡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겨울철에 맛이 좋아서. 맛에 대한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는 망상어. 이는 망상어의 생태와 관련이 깊은데요. 봄과 여름에는 살이 물러 맛이 없어집니다.
뱃속에 있는 새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 생태적 특징은 바로 새끼를 낳는 태생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럭이라고 불리는 조피볼락과 볼락은 난태생어류인데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미로부터 영양분을 직접 받는지 아니면 난항으로부터 이렇게 알에서 영향을 받는지 그 차이인데요. 망상어는 약 5에서 6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진짜 사람처럼 이제 포유동물처럼 출산을 하는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시기에 망상어는 육질이 단단해져 회로 먹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겨울이기 때문에 살도 단단하고 해서 사시미나 초밥으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이, 튀김, 조림, 뭐 다방면으로 다 이제 해도 괜찮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도 망상어를 도미를 닮아 살이 연하며 맛이 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망상어는 특히 초밥과 잘 어울린답니다. 회를 뜨고 남은 대가리와 뼈는 탕으로 끓여도 좋지만 좀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죠. 사시미 하고 이렇게 볶고 아까운 거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 전분에다가 묻혀서 튀기면 아주 바삭하게 맛있는 이제 뼈튀김이 돼요. 육질이 물러지는 봄이나 여름에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망상어 뼈튀김과 탕수.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조림은 온 가족 밥 반찬으로 그만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진정한 망상어의 매력. 이제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겠죠? 이게 맛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은 정말 고급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이맘때 즐겨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망상어 요리를 여러분들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닮아 있지만 전혀 다른 매력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붕어와 망상어. 벌써부터 내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잊어서 먹는 것 같아. 이게 붕어의 참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득해. 우리가 저렇게 시골에서부터 잡아서 먹었을 때하고 그 맛을 못 잊어서 먹는 것 같아. 붕어는 비린 맛이 강해 꺼린다는 사람들도 이곳의 붕어 요리를 맛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데요. 매일매일 싱싱한 붕어를 잡아 요리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없고 맛이 좋답니다. 첫째는 붕어가 싱싱해야 돼요. 붕어 자체가 냉동실에 들어갔거나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일단 비린내가 나거든요. 붕어는 주로 찜으로 즐기는데 맛있는 붕어찜의 첫 번째 조건이 싱싱한 생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녀석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통틀어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 붕어. 잘생겼죠? 이렇게 큰 걸 잡아야 신나요. 그리고 바다에도 붕어가 삽니다. 잡았습니다. 망상어입니다. 작은 주둥이에 큰 눈, 통통하면서도 납작한 몸매가 영락없이 붕어를 닮아 바다의 붕어라 불리죠. 감성돔이랑 같이 구워 먹으면 거의 뭐 감성돔보다 더 맛이 더 잘 나는 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김새만큼이나 닮은 듯 다른 두 생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한강과 팔당호를 끼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분원마을. 지명보다 붕어집 마을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한때 60개 넘는 붕어 요리 전문점이 들어차 있었지만 지금은 20개 정도가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산모는 물론이고 기운이 떨어졌거나 입맛이 없을 때 약 대신 찾게 되는 붕어 요리. 강변이나 둔벙을 뛰어다니며 붕어를 잡던 어릴 적 추억 역시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 맛을 못. 붕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시래기. 시래기를 붕어에 같이 곁들여서 넣거든요. 붕어에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좀 느끼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시래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느끼한 맛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붕어찜을 해서 손님이 드시면 붕어 비린내 난다는 얘기는 없으세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붕어와 시래기 넣고 팔팔 끓여준 다음 특제 양념과 갖은 채소를 넣어주면 시래기 붕어찜 완성. 허준의 동의보감, 서유구의 나노 어묵지 등에서도 비늘이 황금빛이며 맛이 좋다,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한다며 붕어의 맛과 영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달아났던 입맛은 물론 기운까지 단박에 돌아오는 맛입니다. 여기는 냄비도 큰 만큼을 붕어로 꽉 차게 해줘가지고 크고 알도 좀 많이 좀 차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주 기대만큼 맛있네요. 어젯밤에 술 한잔 먹었는데 가슴을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 촉감? 부드럽고 맛있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좋네요. 붕어는 늪, 저수지, 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물이 맑은 남한강에 사는 녀석들이 유난히 씨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전날 저녁에 그물을 던져놓고